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세계화와 평화 8단원 첫 번째 수업에서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변화된 모습 3가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 3가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은 전 세계 문화가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커피 하면 스타벅스 커피, 맥도날드 햄버거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어떤 유명한 선진국의 문화에 휩쓸려서 다 문화가 똑같아지는 현상, 그것을 바로 문화의 획일화다, 하나로 되는 것.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문화가 없어진다, 그래서 소멸. 이런 문제점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문화가 의미는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비슷해지는데 특히 선진국의 문화가 많이 퍼져가지고 다 그거를 따라하는 식으로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 선생님 방금 말했던 미국 맥도날드 햄버거나 스타벅스 커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언어 측면에서도 영어가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중요해지면서 각 지역에서 영어를 그 국가의 언어로 사용하고 그 원래 있던 고유한 언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많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런 획일화의 문제점은 결국은 각 지역에 원래 있던 전통 문화, 우린 지금 언어랑 이런 음식 얘기를 했지만 엄청 다양하잖아요. 문화라는 게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 전체인데, 그런 전통 문화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 세계적인 측면에서도 문화가 좀 다양하게 지역별로 이렇게 국가별로 있는 게 좋은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도 맨날 얘기하지만 색연필이나 물감을 샀을 때 어떤 물감은 색연필은 50개 색깔이 쭉 다양하게 있지만 어떤 거는 10개밖에 없어요. 10개밖에 없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일단 세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세계의 한 구성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문화적인 것을 유지하고 세계의 문화적인 어떤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 이런 게 세계의 시민의식입니다. 자,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에 보면 한옥 있잖아요. 예전에 오래된 한옥을 다 부시고 서양식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지붕의 한옥 기와의 아름다운 것은 남겨두고 그 밑에 부분만 아름다운 카페로 개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화 다양성을 그 지역에서 보존하려고 노력을 해야겠고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또 유지하면서 외국의 문화도 적당히 잘 받아들여서 요거를 발전시켜야겠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자, 이런 해결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다 조금씩 부자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빈부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둘 다 부자가 되고 있긴 한데, 선진국은 엄청 초부자가 되고 개발도상국은 조금 더 돈 버는 정도? 그 정도로 그 사이의 차이가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증가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잠시만요. 개발도상국 간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다. 원인은 세계화에 따라서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는데, 우리 지금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 시간에도 세계화로 인해서 자유무역이 많이 확대됐다, 이런 얘기 했었죠. 경제적인 변화로. 자, 그러면서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이 서로 관세 없이 세금 매기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역하자, 자유롭게,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선진국은 돈이 많죠. 그리고 기술이 아주 뛰어나요. 그럼 얘네는 엄청 쉽게 말하면 비싼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비싼 제품을 수출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개발도상국에. 개발도상국은 어때요? 얘네는 불리합니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돈과 기술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농산물, 광물을 1차적인 상태로 수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 계속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막 하면 선진국은 계속 비싼 걸 파니까 더 부자가 되고 개발도상국은 저렴한 것만 파니까 조금밖에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둘 간의 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유무역은 둘 다 조금씩 부자가 되긴 했지만 선진국의 부를 훨씬 더 많이 높여주는 어떤 전 세계적인 무역 구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빈부격차는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국가 안에서 지역 간에
또는 도시와 촌락 간에, 또는 하나의 도시 내부에서도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 간에 이런 식으로 빈부격차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을 좀 지원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개발 원조라고 하는 ODA라고 하는 그 국제적인 원조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돈을 내는 방식으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소비자들이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따로 유통과정에서 돈을 많이 떼가는 기업들에게 돈을 떼가지고 원래 원주민들에게, 농사짓는 농사 원주민들,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돈이 더 많이 가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정무역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부격차의 심화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사실 중학교 때 자세히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건데 혹시 궁금한 분들은 요거 공적개발 원조와 공정무역,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을 요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문화상대주의 배웠잖아요. 근데 문화상대주의와 이제 비슷한 게 보편적인 윤리인데 인간 존엄성, 생명 존중, 자유, 평화 이런 거 전 세계 모든 사회에서 다 강조되는 아주 보편적인 윤리 이런 게 이제 좋은 건데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인구가 막 이동하고 문화가 전파되고 서로 문화끼리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만 원래 지키고 있던 관습 같은 거 이런 특수한 윤리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이 둘 사이의 갈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국가에서 여성 차별적인 관습이 있어요.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운전면허도 심지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정말 국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이제 문화가 합쳐지면서 서로 이제 만나고 하면서 뭐야 너는 이상한 문화 가지고 있네? 이런 식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세계화에 따른 인구의 국제 이동이 증가했고 이 인구를 따라서 문화도 당연히 전파 속도가 빨라졌겠죠. 다른 문화 간의 접촉이 많아졌다. 요게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은 특수윤리 간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폐쇄적인 사회 A 국가의 특수윤리와 또 다른 폐쇄적인 사회 B 국가의 특수윤리가 서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편적인 전 세계의 윤리와 그 지역만의 특수한 윤리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리라는 게 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동네의 지역에 이런 나쁜 도덕과 전 세계에서 대부분 통용될 수 있는 좋은 도덕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왜? 서로 만나가지고 문화 간의 접촉이 많아지니까. 해결 방안은 세 가지 정도로 볼 텐데요. 일단 그 특정 사회의 어떤 가치가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어떤 가치를 훼손하는지, 그 중국에 있던 전족이라는 신체를 억압하는 그런 나쁜 관습인지, 이거를 훼손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파악한다, 사고한다. 두 번째는 일단 기본은 보편적인 윤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요걸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윤리도 혹시 괜찮은 게 있지 않나? 대신에 편견 없이 바라보고 필요한 게 있다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뻔한 말인데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는 게 싶지만 사실은 요 문화 간의 갈등 때문에 전쟁이 나고 서로의 사람들을 죽이고 문화재를 파괴하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까지 해서 오늘 수업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